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가 뭐를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 알려면은 인식 과정이 있어야 되고 번뇌라는 것이 어떻게 끼어들며 명상을 하면은 뇌가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건데 후성 유전으로 많이 바뀐다 하는 것이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붓다는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고, 그 대상을 아는 것은 눈으로 알고, 귀로 알고, 코로 알고, 혀로 알고, 몸으로 알고, 다음에 만오, 의로 안다. 그래서 여섯 가지 아르마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을 이제 심, 의식 뭐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누는데 부파불교까지는 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주체라 그럴까 그게 그냥 하나다고 봤고 심체 일설로 봤고 대승불교에 오면은 심의식이 각각 다른 체다. 그래서 앞에 오감을 전오식이라고 그랬고 여섯 번째 식을 의식, 그 다음에 칠식을 말라식, 팔식을 아레야식 이렇게 마음을 이제 별설로 이 마음의 바디가 따로따로 있다. 심의식이 따로따로 있다. 여기는 심의식이 하나의 바디다고 봤고 대승불교에 오면은 이게 각각 달라져 가지고 앞에 전오식이 있고 육식, 칠식, 팔식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다 마음 뇌에서부터 이런 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고, 어느 정도까지는 뭐 제가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대승불교에서, 제가 선악과에 가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이제 그 딴지를 걸고 나온다는 그런 부분, 저는 뭐 이해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마음이라는 것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80까지는 어쨌든 저는 내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이상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소개도 잘 못할 그런 부분이라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게 마음을 그렇게 확장해서, 마음의 범주를 더 확장해서 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더 나아가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윤회를 한다.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윤회하는 그 마음은 뭘까? 아레아식이다 그러는데 아레아식도 뭐 천청만청 구만청인지 제가 알고 있는 아레아식은 윤회를 할 수가 없는 아레아식인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윤회하는 마음 그 아레아식이 윤회한다 이렇게 막 펼치는데 저는 그쪽으로는 아는 게 일첨해 가지고 잘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설명하는 게 이제 육육경이라 그래가지고 이 여섯 가지 아르마리가 있다 하고 부처님이 설명을 하셨고 이런 아르마리 육식을 바탕으로 느낌이 일어난다. 느낌이라는 거는 수온이라는 것은 그 육식 다음에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색을 받아들여 가지고 접촉을 해서 눈의 아르마리가 일어나고 눈의 아르마리 다음에 수온, 상온, 행온이 일어나고 시곤이 그 다음에 일어난다. 이게 다섯 가지 앞에 있는 전오식이고 붓다는 이 감각기관이 의근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하는 거를 이제 알아내신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다 그러는데 붓다는 그러니까 곧다마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다. 그 오감에 플러스해가 하나 더 있는 게 이게 의근이라는 감각기관이다 하는 거. 이거가 곧다마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이 곧다마가 붓다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의근이라는 것이 법경을 포섭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법경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법경이 돼가지고 이 의견이 이거를 다시 포섭을 해서 법경이 포섭되면 의식이 되니까 이게
마음이 된다. 뭐 이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인데 이거는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은 아직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마음이고 이 마음은 우리 의식에 올라온 마음이다. 그래서 전오식이 일어나더라도 의근한테 보습되지 않으면은 의식 공간에 올라오지 않는다.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알아차림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다고 부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육식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수상행위 일어나고 마음이 마지막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일어날 때에 의근이라는 것이 여섯 번째 감각기관인 의근이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동을 해야지 이 식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사과를 보면은 뭐 당연히 참 좋은 애 먹고 싶네 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사과라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상온이고 알게 되기 전에 먼저 눈으로 이거를 눈의 아른마리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눈의 아른마리가 일어나면은 그것이 무엇이라는 상온이 일어나고 좋은 애 먹고 싶네 하는 수온이 일어나고 자, 먹고 싶네 하는 거는 먹어야지 하는 그런 또 행운을 불러일으키고 저 사과 맛있겠네 먹어야지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앞에 이 과정을 한번 봅니다. 이게 마음 공간에서 이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 과정인데 그 인식 과정, 즉 알매 과정인데요. 그 알매 과정은 처음엔 인식 대상이 감각기관하고 만나서 우리 뇌에 이제 마음 공간이 있다고 치면은 뇌에 어떤 마음 거울에 이미지가 맺힌다 이렇게 보죠. 마음 공간에 어떤 이미지가 맺히는데 이때는 있는 그대로 순수 이미지가 맺히고 이거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대상을 뇌가 알잖아요. 그죠? 뇌가 대상을 아는데 대상이 우리 뇌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대상을 감각기관이 그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포섭을 해서 뇌에 마음 거울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거기에 거울에 비추듯이 이미지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실제로 뇌가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건 좀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모식도로 보면은 대상이 그대로 우리 마음 공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미지 형태로 우리 마음 공간에 들어오죠. 그때 들어온 거는 그대로 순수 있는, 대상이 있는 그대로 이미지가 들어온다. 들어와서 맺히는 거울을 마음 거울이라고 하자. 그 마음 거울에 맺히게 하는 것이 의근의 역할이다. 일단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마음 거울에 맺힌 이 이미지를 그게 뭐라고 알아야지 우리 마음 공간에 현현한다, 나타난다. 이제 의식 공간으로 올라온다, 의식으로 올라온다. 이거는 의식에 올라오지 않은 상태의 이미지고, 이게 뭐라고 알고 나야지 그게 마음 공간에 의식에 올라온다. 이렇게 올라온 이 이미지는 상온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뭐라고 아는 거죠. 이미지가 먼저 마음 거울에 맺히고 그것이 뭐라고 알아야지 의식으로 올라온다. 그 의식에 올라온 이미지를 상온이라고 그런다. 알 때에 이게 뭐라고 알 때에 내 기억에 이미지라고 표현해놨는데 기억 지식이 있어야 된다. 기억 지식이 있으면은 이게 뭔지 알지를 못한다. 좀 어렵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 예, 한번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이건 뭐예요? 이 뭐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이 뭔지 잘 모릅니다. 개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거는요. 어, 새 둥지가 거꾸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아까는 개 같은데, 그 대단하십니다. 그게 개라고 인식하시면 대단하십니다. 처음 보시는데 아셨어요? 혹시 저번에 보신 건 아니고요. 처음 보니까 그 개 형상이 귀하고 예,
바닥에 있고 예, 얼룩개처럼 이렇게 눈 맞은 게 예, 있어요. 예. 예.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모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거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익숙치 않은데요. 예, 네, 예. 이거는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앞에 거는 좀 아시는 분들이, 파악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이 부분은 거의 모르시더라고. 저도 이거를 앞만 봐도 몰라가지고 다 보고 알았습니다. 이건 조금 더 이렇게 파악하기가 쉽습니까? 앞에 이거 같은 거예요. 조금 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큐를 조금 더 준 거죠. 음. 그 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거기 뭐 그래도 어, 어렵죠, 그죠? 예, 어렵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게 왜 모르느냐? 알미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상온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이거를 음, 갖다가 뭐 검고 희닥하고 그걸 상온이라 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은 네. 이게 뭔지는 뭐 아직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죠? 상온이 뭐 아직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봅니다. 이제 아시겠죠? 어, 아, 서. 예, 어, 소죠, 그죠, 이거? 얼굴. 예, 소죠, 서. 그죠, 이것도 소죠, 그죠? 손해요. 이제 아시겠죠, 그죠? 소가 몸이 없이 얼굴만 있으니까, 여기 예. 몸 여기 있잖아요. 아, 이 몸이 얼굴, 있네요. 어, 예,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알고 나면 여기도 이 달마시안 있죠, 그죠? 이렇게 한번 알고 나면 이게 대반이제 이게 여기 달마시안이 있네, 여기 소가 있네, 알겠죠, 그죠? 음. 이렇게 한번 봄으로써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 내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저장된 지식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금방 여기에 소가 있다, 이렇게 달마시안이 있다, 여기 소가 있다 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이게 지식이 없으면은 이 지식이 없으면은 앞에 여기에 그러니까 이때 이 지식이 없으면은 이미지로 여기 뭐가 맺혀도 이렇게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알미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대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대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대상을 알려면은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막 이미지화 해가지고 기억 이미지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대상을 알려면은 이 대상에 대한 기억 정보가 있어야지 알미 완성이 된다. 이때 알미라는 건 이제 상온이라고 보면 되고요. 상온이 일어나려면은 그게 뭐라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순수 이미지에서 우리 마음 공간에 의식에 올라오는 이 상으로 올라오려면은 기억 이미지가 가서 저게 뭐지 하고 맞춰줘 봐야 된다. 예측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은 대상을 예측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현대뇌과학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조금 먼저 설명하면은 이 기억 이미지가 이제 아까 마음 오염이 되다가 있다 그랬잖아요. 탐진치로. 이 담짐치가 오염된 상태로 여기 가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마음 공간에 나타나는 이 상은 담짐치로 오염된 상태로 상이 나타난다 하는 거고요. 요거 제가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제 방에 있는 설이라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가 제 고양이거든요. 처음에 보면은 이게 뭐 고양이인지 이게 강아지인지 잘 모르시겠지만은 그 고양이입니다. 저는 이 서리를 알기 때문에 뭐 이래서도 얘가 서리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식은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예측 과정이다. 문제는 그 예측 과정에서 번뇌로 오염된 기억이 관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오염된 상태로 번뇌로 이렇게 번뇌가 끼어든 상태로 본다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식 과정이 예측 과정이라는 게 이 그림만 봐도 이게 뭔지 자꾸 끼워 맞춰 보는 거예요. 금세 이게 뭐라고 딱 먼저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뭔지 끼워 맞춰 보는 거. 이건 뭘까 하고 자꾸 이걸까 저걸까 하고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인식 과정이다. 자, 이것도 이게 뭔지. 예. 아까 이거 봤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고 나면은, 한번 보고 나서 지식이 있으면은 금세 알아맞힌다. 그 알아맞히는 과정이 워낙에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그런 과정이 없이 바로 인식이 되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네, 이게 예측하는 과정이라는 그 중요한 과정이 들어간다. 그래서 굉장히 수행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게 기억 이미지가 관여해가지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난다. 이게 다 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뭐 자세한 거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뇌로 보면 100% 이게 동일하게 이거를 100% 이렇게 뇌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 중에 기억 이미지가 끼어 들어간다. 아니면 더 넓게 봐서 이렇게 마음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알아차림하는 기능이 있다. 그게 사티다. 알아차림하는 그 기능이라는 게 하나 더 있다. 의근이라는 게 있고 알아차림 기능이라는 게 마음 공간에 하나 더 있다. 알아차림은 마음 공간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지켜보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런 우리 마음 공간의 기능, 이게 있다. 곧다마가 의근이라는 게 있다 하는 것과 사띠라는 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 공간을 이거를 청소를 해가지고 그, 부처, 부처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를 보는 과정이 이제 이렇게 망막에 상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오고 피질이잖아요. 시각 피질에서 이게 이렇게 와가지고 상을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상을 만드는 과정이죠. 이게 순수 이미지로 맺힌 상이고 이거를 밤 공간에 의식 공간으로 올려면은 이제 의근이 가서 이거를 받아들여 가지고 의식 공간의 상으로 올린다. 이때 올라온 상은 상온의 상, 의식 공간에 올라온 상이다. 그 과정에 이 눈의 아른말, 여기 같으면 눈의 아른말이라는 안식이 생기고 이 안식하고 기억 창고에 있는 기억 정보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아, 이것이 무엇이다 하고 예측해서 알아차리는 그 과정이 있다. 그래서 아, 저것은 달마시안이야 하고 이게 예측이 되면은 아, 저것은 달마시안이 있네 하고 아는 마음, 상온이 올라온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신호 전달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마음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 기억에 우리 기억이 순수 기억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축적대가 체화된 게 아니라 그 이미지에 이 담진치가 묻어서 이렇게 얼룩덜룩 담진치가 묻은 채로 우리 뇌에 저장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이제 1, 2, 3이다. 1 더하기 2는 3이다 하는 거는 여기에 뭐 별 탐진치가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1 더하기 2는 4라고 답을 적었다가 선생님한테 혼났다. 어머니한테 혼났다 하면 여긴 탐진치가 막 끼어드는 거죠. 아핀, 그냥 아핀이지만은 내가 찔린 아핀은 탐진치가 번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번뇌는 내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 마음, 자, 그게 쌓인 게, 뭐, 나의 이야기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내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사안들, 대상들, 거기에 번뇌가 끼어든다.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경회로를 모식도로 보면은 이렇게 퓨어 이미지,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가 있고 거기에 번뇌 이미지가 너덕너덕너덕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다. 이거를 수행을 하면은 이 번뇌가 사라진다. 어떻게 사라질까? 자, 이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일 이제 뇌과학자가 이게 해결해 줘야 될 어떤 과제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거를 제일 많이 또 질문을 하고요. 어,
제 그 서울의 선악과 가서 대학원 수업하면은 스님들이 많이 들으러 오시는데 스님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제일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수행을 하면은 어떻게 이 번뇌가 떨어져 나가느냐. 예. 이거를 속 시원하게 답을 해 드려야 되는데 저 나름 어떻게 뭐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은 뭐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붓다의 그 아나파나사티 수행, 호흡 알아차림 수행은 어떻게 해서 그 번뇌를 떨치고 열반으로 올라가게 하느냐 하는 거를 막 간단히 제가 아는 만큼만 설명을 해보면은요. 그 사티 수행이라는 것, 즉, 그 알아차림 수행, 뭐 명상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불교에서는 적어도 명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수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하잖아요, 그죠? 호흡을 알아차림 하는데 들숨 날숨을 알아차림 하기도 하고 배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것을 알아차림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기준점이죠. 코, 배, 이게 기준점이 돼가 계속 호흡을 알아차림하다가 망상이 올라오면 망상도 알아차림하고 기준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호흡 알아차림하고 아니면은 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아프면 아픈 걸 알아차림하고 기준점으로 뭐가 소리가 들리면은 들리는 거를 알아차림하고 다시 기준점으로 어쨌든 기준점을 정해놓고 그 기준점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것. 이것이 사띠 수행이다. 행념은 이제 걸어가는 발걸음을 알아차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알아차림하는 것도 마음이니까 알아차림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신경회로가 있다. 그것을 저는 이제 이거를 사띠 신경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띠 신경망은 이제 다른 건만 넘어가고요. 알아차림 신경망이다. 알아차림도 마음이잖아요. 그 알아차림 마음이 일어난다. 이제 망상도 알아차림하고 들숨 날숨도 알아차림하고 통증도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여기에 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 신경회로가 있다는 거고요. 알아차림이 이것도 이제 인지 이 신경망, 인지 과정 중에 하나다고 봐가지고 인지 신경망이 여러 층계 층계로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데 그 층 중에 하나가 그 레벨 중에 하나가 알아차림 신경망이다. 알아차림 신경망보다 아래쪽에 의근 신경망이 있다. 의근이 들숨을 잡아오고 날숨을 잡아오고 통증을 잡아오면은 사띠 신경망이 알아차린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아나빠나 사띠 수행은 호흡 수행은 계속 호흡을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죠. 가끔 가다가 통증도 일어나면 알아차림 하기는 하지만은 망상도 올라오면 알아차림 하지만은 호흡에 집중해가지고 알아차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호흡의 기준점을 정해 놓고, 어, 제 컴퓨터가 지금 메모리가 한계에 달았는지 아니면은 접속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껌뻑껌뻑합니다. 안 꺼져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 알아차림 수행이라는 게 이런 과정을 거치셔야 계속하는 것이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마음 공간에서 아까 사티도 있고 그러니까 의근도 있고 그랬다는데 마음 공간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사티가 유일하다. 예, 여기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알아차림 수행을 하는데 알아차림 수행은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거잖아요. 이 알아차림 기능으로 호흡, 들숨, 날숨을 알아차림합니다. 집중적으로
망상재발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마음인 호흡, 들숨, 날숨을 알아차림하는 게 그 호흡 수행입니다. 알아차림하기 전에 그 아래에 깔린 게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만호가 그것을 잡아오는 이 과정은 우리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니까. 아, 우리가 들숨하고 알아차림하면은 벌써 만호가 들숨을 포섭해 와가지고 포섭해 오는 과정이 벌써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알지 못하지만은 의식적으로 아는 거는 사티 여기 아는 거죠. 아, 들숨하고 아는 거는 알아차림하는 이 단계에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은 우리 의식 공간에 그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의식 공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아, 내가 망상을 하는구나. 아니면은 들숨을 알아차리는구나. 아니면 날숨을 알아차리는구나 하는 거를 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를 계속 반복하자 하는 게 알아차림 수행이잖아요. 그 알아차림을 계속 반복하는데 뭐를 알아차림하느냐? 호흡을 알아차림하자. 호흡을 도구로 해가지고 알아차림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을 하면은 그 마음이 강해집니다. 사티파워가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사티파워가 커지면은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열반으로 가더라 하는 것을 붓다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반야가 커지고 해탈 열반 쪽으로 자동적으로 가더라. 아마도 자동적으로 가더라. 수행은 이걸 했잖아요. 사티 수행을 했는데 열반으로 도달하니까 이 뒷부분은 사티 파워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가더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열반을 수행할 수는 없잖아요. 지혜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할 수 있는 거는 사티 수행, 알아차림 수행을. 의근 수행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의식에 있고, 뒤에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고, 이 마음 공간에, 이 마음 공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사티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티는 알아차림을 우리가 계속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밖에 없다. 이렇게 하니까 사티 파워가 커지고, 커지니까 이렇게 가고 어쨌든 열반으로 가더라 하는 거를 붓다가 곧다마가 처음으로 그를 보여줘서 붓다가 되었고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을 붓다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은 이제 그 남방불교에서는 아라한이라고 그러죠. 나머지 그 뒤에 아라한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왔잖아요. 다 이거 해가지고 예. 호흡 알아차림 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 아라한이 됐다는 거는 열반을 얻었다는 거고. 다른 거는 뭐 넘어갑니다. 이걸 뇌과학으로 다시 조금 보면은 호흡이든 뭐 발이든 감각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의근이, 의근이 이거를 포섭해가지고 의식을 만들고 의근에 포섭되면 의식이 되잖아요. 자, 의식을 그래서 육감, 그 아래는 오감이고 의식을 의식하는 것이 칠감, 이게 사티잖아요. 아, 내가 들숨을 한다는 의식을 알아차림하는 게 알아차림. 의식은 칠감, 육감보다 그 위에 있는 칠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칠감 위에 이제 반야는 팔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위에는 더 위에 올라가는 감각이다. 열반도 사실 하나의 감각이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 인지 조절 신경망이죠. 이게 뭐를 아는 인지 조절 신경망인데 인지 조절 신경망은 층계로 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지 조절 신경망은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 계층 중에 하나가 알아차림 신경망이다. 그 위에 이런 신경망들이 있고 아래에 이런 신경망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난건 넘어가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티 파워가 커지면은
이 안 끄달려가는 내가 되고 망상은 끄달려가는 내다. 이 끄달려가는 내가 별로 행복하지 못한 그런 마음이고 불행한 마음이고 안 끄달려가야지 불행하지 않는 마음이 된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경에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티가 약하면은, 그러니까 사티 파워가 약하면은 망념에 끄달려 간다. 사티 파워가 강하면은 얘한테 안 끄달려 가고 정념에 머무른다. 정념은 망념이라는 것이 번뇌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티 파워가 약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괴로운 마음 아니면 우울이라든가 아니면 화가 난다든가 이런 마음 이게 망념이라고 보면은 사티 파워가 크면은 알아차림하는 파워가 크면은 어 내가 왜 괴로워하지? 내가 왜 화를 내지? 하고 그걸 알아차림만 하면은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거든요. 떨어져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마음의 구속에서 벗어난다. 인식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자유로울 수가 있다. 끄달려 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티파워가 크면은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않고 번뇌 망상이 일어나지 궁극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100%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게 열반의 마음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 끄달려 가려고 망념한테 안 딸려 가려고 사티파워를 키운다. 키우면은 결국은 이 망념에 안 끄달려가는 번뇌가 소멸된 마음, 열반의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 근데 왜 이 번뇌가 떨어질까 말이에요. 이게 자, 번뇌가 떨어진 마음, 열반의 마음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거를 우리 뇌과학자를 포함한 우리 교수들이 자, 이런 거를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수행을 하면은 뇌과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하여간 사티파워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 그래요. 이게 어떤 마음이 뇌 기능이 커지는 거를 롱텀 포텐시에이션이라 그러고 롱텀 디프레션은 약해지는 거예요. 오염된 마음이 약해지는 거. 수행을 하면은 오염된 마음은 LTD로 약해지고 사티파워는 LTP로 강해진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커지는 거는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커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오염된 마음이 망상이라고 보면은 망상을 이 호흡 수행을 하면은 망상이 결국은 안 일어나잖아요. 수행해 보면은 깊게 들어가면 선에 들어간다 하는 게 이게 망상이 안 일어나는 거고 그게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열반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행을 하면은 오염된 마음이 이게 안 일어나고, 안 일어나면은 약해진다. 약해진 거를 막 뇌과학적으로 LTD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더, 학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더 이렇게 디파인 한다 그럴까, 더 깊게 들어가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니까야를 읽으시고 이 붓다바라 스님이 이런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뇌에서 이렇게 일어난다고 그냥 스님은 그냥 생각만 하시고 뇌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가 자, 당신은 좀 어려우니까 모식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뇌 가지고 대입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뇌로 설명하면 100% 이제 이거 똑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문교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런 모임을 한번 가져보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을 기회로 이용해가지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포럼을 우리가 하나 좀 만들자.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든지 요 수행이라는 것이
물론 스님들이 수행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렇지만은 요걸 학문적으로 수행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하는 거다 하는 것과 그것이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 거다 하는 거를 우리 한번 포럼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봤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 톡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다음 이 뒤에 일어나는 거는 그냥 뭐 재미 삼아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명상은 모든 오만 것들이 다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뭐 하여간에 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예, 뭐 이런 그 기법에 따라 가지고 뭐 대충 짐작하죠, 그죠?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요거는 분명하게 알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focused attention, open monitoring 요 두 가지. 이게 MBSR이 오픈 모니터링, 마음 공간에 일어나는 그 무엇이든 분별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림만 하라. 마음 공간에 뭐가 올라오든 간에 그걸 따라가면서 그냥 분별 판단 없이 그냥 알아차림하는 것. 그게 오픈 모니터링이고, 포커스드 어텐션은 딱 집중해서 기준점을 정해놓고 알아차림하는 거. 그러니까 사티 수행. 아나파나 사티 수행이, 호흡 수행이 이제 집중 명상이 될 거고, MBSR이나 위파사나는 오픈 모니터링이 될 거다. 이런 게 이제 논문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해가지고 명상을 분류해가 연구한 데이터를 논문으로 이렇게 내놓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는 구분을 하는 게 맞겠다. 다음에 뭐 종교는 다 명상이라고 막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 비는 거 빼고, 그복 달라고 비는 거 빼고는 다 명상이다. 뭐 그렇게 나누기도, 분류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명상을 나누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뭐 명상을 나눈다는 걸 저 책에서 보고 뭐 이렇게 뺏겨 온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보다가도 저는 이런 분류 방법을 굉장히 이게 참 합리적이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이렇게 적어 놨던데 깊이를 추구하는 명상하고 넓이를 추구하는 명상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깊이는 깨달음으로 가는 명상. 자, 이거가 가장 깊이 들어가는 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하는 스님들이 하는 명상, 깨달음으로 가는 명상. 그 다음에 제2 수준은 깨달음까지는 너무 어렵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불교의 거를 좀 뺏겨가지고 이거를 마음 청소 운동으로 하자. 뭐 이런 개념. 그리고 내만 내 마음만 깨끗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깨끗하게 되도록 어떻게 사회 참여도 하자 하는 이런 게 제2 수준이고 제3 수준은 이제 굉장히 이제 명상하기가 쉽게 그래서 쉬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도록 넓이를 그러니까 쭉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개념에 그것도 뭐 쉬운 정도에 따라 가지고 3, 4, 5 수준으로 이렇게 나누는다. 대중들을 위한, 대중의 전파를 위한 명상. MBSR도 이제 그런 거에 하나죠. 그죠? 다음에 이 깊이는, 야, 이건 진짜 스님들이 하는 거고, 뭐 저도 사실은 이쪽으로 하고 있는데 쉬운 게 아니죠. 어렵습니다. 힘들고 재미도 없고 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 재미있게 쉽게 하려고 여러 가지 명상 방법을 개발해 가지고 좀 많은 사람한테 퍼뜨리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나머지는 이것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2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하니까 질문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는요. 다음에 명상하면은 뇌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명상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뇌 부위가 다를 거고 뇌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명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뇌 부위도 달라진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명상은 아까 그 넓이를
넓이를 추구하는 명상, 이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상이라고 하는 거고, 불교 수행은 명상이라는 말을 붙이면 좀 곤란하죠. 수행이죠, 그죠? 그래서 명상과 수행은 좀 구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게 저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어, 명상은, 에, 그러니까 일단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스트레스 해소가 주 목적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렇게 좀 방법적으로도 좀 쉽고 여기 이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는 물론 여기도 알아차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아차림 신경망도 뭐 강화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포커스는 이쪽으로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불교의 수행은 알아차림 신경망을 강화시키는 거죠. 인지조절 신경망 중에 알아차림 신경망. 이를 강화를 하는 것이 결국 신경 사티 네트워크 강화하는 거고, 다른 말로 마음 근육을 강화하는 거고, 탄력성을 강화하는 거고, 에너지를 강화하는 거다. 그렇게 하면은 지혜가 발달되고 해탈열반으로 들어간다. 아주 깊게 깊게 들어가는 그런 수행이다. 이게 완전히 전 다르다고 봅니다. 불교 수행은 이 중추신경계 중에 이 인지조절 신경망을 이거를 강화시키는 거고, 그래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고, 명상 대중한테 널리 퍼져 있는 명상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켜서 편안함으로 가는 거고. 예. 이 사티 수행을 한 사람 제가 나가고 있는 김해 아라마의 어떤 도반의 뇌파입니다. 요 계속 알아차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인지조절 신경망이 있는 고뇌 부위거든요. 앞에 코가 있고 양쪽 전전두엽의 가쪽 부분입니다. 이게 하도 알아차림을 많이 하니까 이게 굉장히 강해졌죠. 이거는 어떤 스님이신데 알아차림 수행이 아니고 어떤 다른 수행, 아마도 사마타 수행일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뭐 어떤 수행을 하셨다고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요. 이 영상을 봐가지고 아마도 고요한 쪽으로 가니까 사마타 수행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내가 변하는 부위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명상하지 않은 사람은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그 데이터가 조금 나와 있는데 몇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명상을 하면은 뼈 편도체 활성이 줄어든다. 편도체는 뭐 이게 감정 중추지만은 보다 중요한 거는 걱정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걱정하는 건데 주변 환경을 우리가 알아차림해 가지고 걱정해서 이게 뭐 괴로워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위험 초인종을 눌린다. 편도체가 위험 초인종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초인종을 이렇게 눌러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편도체 활성이 알아차림 기반 명상, 자비 명상, 알아차림 기반 자비 명상을 하니까 편도체 활성이 오래 할수록 더 점점 줄어들더라. 요 편도체가 요게 있죠. 특히 오른쪽 편도체가 활성이 줄어들더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오픈 모니터링 명상을 해도 편도체 활성이 줄어들더라. 여기도 오른쪽 편도체 활성이 줄어들더라. 편도체 활성이 줄어들면은 그 속된 말로 너무 방방 안 뛰고 뭐 좋다고 뭐 너무 좋아서 안 반응 안 하고 뭐 무섭거나 괴롭다고 해갖고 너무 그쪽으로 안 빠지고 좀 초연하게 관조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명상을 오래 하면은 현재에 더 머무를 수가 있다. 좀 복잡한 데이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현재에 머무는 현재를 알아차림하는 뇌 이게 아까 사티에서도 이 부분이 강해진 거죠. 더 현재에 망상에 안 끌려가고 현재에 더 머무를 수가 있더라 하는 거고요. 망상에 끌려가는 기본 모드 신경망은 이런 부위들은 약해지더라. 여러 가지 명상에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명상에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명상의 경우, 요, 망상을 불러일으키는 기본 모드 신경망은 약해지더라 하는 게 알려져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보여드렸고요. 어,
그러니까 뇌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행동한 대로 그대로 뇌에 체화되어 갖고 뇌가 변합니다. 절대로, 뇌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괴로운 마음을 냈는데 기쁜 마음이 체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뇌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집중 명상을 하니까 뇌가 변화하는 데가 이런 알아차림하는 뇌 부위가 강화가 되고 그 기본 모드 신경망, 망상하는 부위는 약화되더라 하는 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예. 열린 관찰 명상을 해도 거의 비슷한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 주의 집중하는 이 부분이 발달이 조금 아마 적겠죠. 집중 명상보다가는 어쨌든 또한 요 변화되는 부분이 또 다른 데가 또 특이하게 변화되는 게 나타납니다. 집중주의, 이거 사티 알아차림 명상하고 MBSR 같은 위passana 같은 가고가 뇌를 바꾸는 것도 달라진다 하는 게 보여지고요. 만트라는 하도 뭐라고 원만히 완명하고 말을 하니까 운동 기능이 강화가 되고요. 하는 대로 그대로 변화가 됩니다. 뇌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부분의 마음, 내가 변하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원만히 반면 계속 반복하니까요. 말하는 것도 운동이잖아요. 근육 운동시키는 거, 이 부분이 발달하더라 하는 걸 보여주고. 자비 명상을 하면 또 다른 부위가 발달을 하는데 재미있게도 얼굴 표정 감정하는 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기분이 어떤지를 얼굴 표정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비 명상을 불러일으키려면은 그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되니까 그런 뇌가 발달하더라는 겁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명상을 하니까 뭐 대부분의 명상의 경우 이 부분이 이제 알아차림하는 명상 내부입니다. 인지 조절 신경망이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망상하는 내부인은 여기하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약해지고 다른 부분 인지 조절 신경망은 강해지더라. 그랬습니다. 하루 8시간만 집중해도 그러니까 변하는데 후성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더라. 자, 속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루 최소한 3시간, 하루 최소한 3시간, 30분, 3년 동안 30분 명상을 하고 좌선을 하고 3년 동안 최소한 30분씩 좌선을 하고 집중 수행에 3번 이상 참여한 사람, 이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하고 혈액을 뽑아내가 혈액세포에서 어떤 유전자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61개의 유전자에서 뭐 이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후성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더라. 이 후성 유전적 변화라는 게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후성 유전적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뇌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유전자를 바꾸는다.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후성 유전적으로 바꾸더라. 예. 운동하거나 뭐 먹거나 어떤 우리 공기가 오염됐거나 이 모든 것들이 수행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유전자를 바꾸는데 후성 유전적으로 바꾸더라. 그 바꿈이 3대를 넘어가더라. 유전적으로. 내가 담배를 피우면은 나는 물론 자식은 물론 그 자식의 자식까지 영향이 넘어가더라. 후성 유전적 효과가. 후성 유전이라는 거는 유전자 밖에 이런 뜻입니다. 에피라는 게 이게 유전자고요. 주인이 유전자잖아요. 이건 에피는 유전자 밖에, 유전자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데 유전자 밖의 변화를 후성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이 단백질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요 DNA인데 요 사이토신이라는 염기에 염기는 안 바꾸지만은 요 배칠리로 수식하는 이런 변화, 자, 이런 거를 다 후성 유전이라고 합니다. 후성 유전적 변화. 유전자가 바뀌면은 확실히 이제 이렇게 알비노가 생기는 이런 거는 유전자가 바뀌는 거고요.
후성 유전은 유전자는 안 바뀌지만은 어떤 유전자가 표현되는 것을 바꾸어 준다. 잘 표현되기도 하고 표현이 안 되기도 하고. 자, 이런 변화를 후성 유전이 바꾸어 준다. 이게 막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후성 유전적인 변화를 이렇게 계속 쌓는단 말이야. 쌓아간다. 이 쌓아가는 게 후성 유전적 변화가 어느 정도 이상 변화가 되면은 땡 죽는다. 그래서 후성 유전적인 그런 시계를 가속시키는 게 있고 이거를 감속시키는 게 있다.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이렇게 진행되는 게 감속이 된다. 암 걸리고 살찌고 뭐 스트레스 받고 감염되고 뭐 이러면은 이 과정이 더 가속된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건 해야 되고. 그 수명이 더 연장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성 유전적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를 뭐 이렇게 염색체로 보여준 겁니다. 3대까지 전달된다고 그랬고요. 그 수행을 하면은 거의 모든 정신적인 그런 그 걱정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모든 정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더라 하는 거고 단 예방적인 측면이다. 일단 우울증에 걸리고 나면은 명상하라 해도 안 하죠. 그죠? 또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라 생각하면 곤란하고 예방이다. 명상은 예방적 측면이다 하는 거고. 그래서 명상을 하니까 병원에 덜 가더라. 나이가 든 사람들, 65세 이상만 따로 뽑아내서 보니까 병원에 확실히 덜 가더라. 그 명상은 건강을 이롭게 한다는 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나가고 있는 김해에 있는 그 사띠 아라마입니다. 이게 절입니다. 절. 그냥 선센터라고 보면 됩니다. 가서 수행을 하고 매주 토요일 날 갑니다. 수행하고 스님한테 불교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수행에 대해서 배우고 그렇게 합니다. 한 지가 벌써 5년이 되고 내년 되면 이제 6년째 들어가네요. 음. 매일 아침에 명상 수행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포럼을 좀 수행을 하면 어떻게 뇌가 오염이 청소가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서로 토론해보는 그런 포럼을 만들자 하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명상을 좀 하신 분들, 명상 안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막 뭐라 하시는 분 말고요. 그 명상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명상의 내과학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뭐 아니면 명상을 설명하는 사람들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좀 보면 저 사람이 명상을 하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꼭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